중단원 마무리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 절대값이 있는 함수. 원래 극한값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극한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y는 2x 플러스 1, y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근데 여기에 1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 그러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이니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값은 y 값은 3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극한값은 3이다 하고 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함수 식이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그려보면 위로 볼록이고 y축과 1에서 만납니다. 그죠? 이렇게 1, 그리고 여기도 1,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극한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극한이니까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기침을 했어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값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 3번 어떻게 하나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죠. 분수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고1 때 배운 거예요. x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점근선이 x 점근선은 마이너스 2고 y 점근선은 0이죠. 그럼 이 점근선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 점근선 마이너스 2 하고 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y는 0 하면 x축이죠. 그래가지고 점근선 아닌 x의 값을 하나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 개 그리면 되죠. 그런 다음에 극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가보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여기죠.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2분의 1이더라. 지금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절대값 x에다가 절대값을 했어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을 거고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도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x분의 1. 그런데 음수를 대입해도 양수일 때와 결과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대입해서 1 나오는 거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이 나오기 때문에 y축의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고1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데 x를 어디로 보냅니까? 마이너스 1로 보내죠.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극한값은 1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아닐 경우에 분모가 0이 되지 않고 그죠? 분모가 0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값 또는 가우스죠. 이런 것과 크게 관계없을 때는 그냥 대입해 주시면 값이 구해지더라.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0을 대입하면 분모 0 아니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절대값 하면 1이니까 1하고 아까 구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 것과 똑같이 구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다음 2번 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조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극한값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무한대입니다. 모든 극한이 다 무한대죠. 우리가 무한대로 되어 있을 때 극한값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x의 n제곱분의 p k 할까요? k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다? 0이다. 0이다. 왜냐하면 분자는 상수고요.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값이기 때문에 0이다.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죠. 맞나요? 맞네. 잘못 생각했어. x가 한없이 커지면 여기 x 점근선, 그죠? 점근선을 따라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 y 값이, 그죠? 이 값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남는 값은 마이너스 2. 그래프 안 그려봐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분모에 있는 숫자는 엄청 큽니다. 자,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져요. 맞죠? 그럼 얘도 음수는 음수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자,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는 거 그건 뭐 조금 뒤에서 또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는요. x제곱 x제곱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죠. 이때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도 한없이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한대 발산이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래서 는이라고 적지 말고 뭐 는 무한대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답지에 보면 그냥 무한대 요거 하나만 딸랑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얘도 봅시다. 얘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거기다 더하기 2 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 겁니다. 자, 무한대에다가 어떤 값을 상수를 더해봤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아무리 큰 상수를 빼도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큰 수를 하나 더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고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더하거나 얼마 빼거나 뭐 더하기 빼기 해봤자 그대로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A에다가 무한대에다가 음수를 곱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리고 무한대에다가 양수를 하나 곱했다.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첫 번째 문제. 이 함수는 무리함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무리함수입니다. 잠깐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고 가보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 앞에 뭐 할까요? 플러스 할까요? 여기 앞에 k 해봅시다. 자, y. 그러면 그래프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플러스 c 들어갑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실제 꼭지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2차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꼭지점 즉 축으로 반 잘라서 한쪽만 가지고 역함수를 한 거기 때문에 얘도 요차피 위치는 꼭지점의 위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꼭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됩니다. 왜냐면 ax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래서 루트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루트가 0이 돼서 사라지고 났을 때 남는 y값 이게 꼭지점이야. 여기서 이제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방향은 x 개수가 x의 개수 x 앞에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x의 개수가 왼쪽 오른쪽을 좌우를 결정합니다. 좌우. 그 다음에 루트 앞의 개수죠. 루트 앞의 수의 부호 그러니까 개수의 부호 얘가 좌우를 결정하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루트 앞의 그냥 부호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루트 앞의 부호가 상하 아래 위를 결정합니다.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래서 x 계수 부호가 지금 x 계수가 a죠. 그럼 a가 0보다 크고 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면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0보다 크면 위로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꼭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더라.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가겠죠. 꼭지점 찍고 꼭지점 요 찾아서 좌표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고 k가 0보다 크다면 왼쪽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 왼쪽 위로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 a가 0보다 작고 k도 0보다 작다.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왼쪽 아래로 간다. 여기서 이런 형태로 생겼다.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1번에서 fx가 루트 마이너스 x죠. 그럼 x 계수가 음수네. 그 다음 루트 앞에 플러스네. 그러면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위로 갑니다. 그리고 0,0이죠. 맞죠? 그럼 여기 그래프가 원점에서 왼쪽 위로 가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근데 여기 0 마이너스지. 0 마이너스 0에서 좌극한입니다. 그러면 0에서 좌극한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오면 어디에 도착하죠? 0에 도착하죠. 그래서 극한값은 0입니다. 좌극한 여기 이 0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0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음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음수밖에 없죠. 어차피 루트 안에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음수를 대입해야 말이 되니까 대입 그냥 해주시면 0 하고 이렇게 해줘도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2를 그냥 대입하는 순간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입을 못하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fx 함수가 x-2분의 x인데 점근선을 따져봐야 되죠. 분수 함수니까 점근선 분모가 0 되는 x값 그리고 x 계수 b 하면 y는 1. 그래프 그려보면요. 여기 2 점근선 가죠. x2 그 다음 y1 점근선 갑니다. 그러고 나서 1, 3, 4분면인지 2, 4, 4분면인지는 여기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을 하나 대입해보면 돼요. 0 대입해보면 되겠죠. 0 대입해보니까 0,0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쪽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네. 자, 극한을 봐요. x가 2보다 크다. 2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2에서 우극한이죠. 2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서 2에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걸 따라가야 되겠네. 뭐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좌극하는 음의 무한대 발산이죠.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은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랑 무한대도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수가 아니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건 뭐죠?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자, 우리가 극한에서 무한대 극한이 아닌 경우에 분모가 0이 아니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나 가우스 같은 게 없더라 라고 했을 때 얘들은 그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발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러면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1 플러스 1 해서 2 하고 계산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다항함수죠. 3차 함수.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 그럼 다항함수는 우리가 이미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지. 응?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그냥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2에 가까워지든 3에 가까워지든 극한값을 계산하면 거기 있는 값에 함수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를 그냥 대입합니다. 그럼 8 더하기 4 빼기 4 해서 8이겠죠. 그 다음 얘도 그냥 2 대입합니다. 여기 2 대입하면 1, 여기 2 대입하면 7 해서 7이죠. 그 다음 얘는요. x에 0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자. 그럼 마이너스 5 하고 계산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형. 극한에서 부정형이다. 뭐 값이 하나로 그냥 팍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어떤 것들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 0분의 0꼴,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꼴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형태마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푸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주는데 일단 무한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x의 n제곱분의 k 꼴이 만들어지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걸 했더니 해보니까 어떻더라? 분모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가 있을 때 분모 차수가 크더라. 그러면 제로 0입니다.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분모가 훨씬 커진다 이거야. 그럼 분모가 열라 크면 죄송합니다. 열라 하면 안 되죠. 엄청 커져요. 분모가 먼저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분자보다 훨씬 빨리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 분수 값은 작아지는 거지. 그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최고차항 계수 b가 바로 극한값이 되더라. 그리고 분모 차수가 작아요. 그러면 풀마 무한대 발산인 거죠.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루트가 없을 때, 즉 근호가 없으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런데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라. 유리화를 해주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쳐집니다. 4번인 경우죠. 그 다음 0분의 0꼴 응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써요. 애들이 그러더라고. 0분의 0꼴인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꼴이야. 대입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0이 됐다.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돼버립니다. 방정식의 해가 됐다는 얘기는 a를 대입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x-a라는 것을 인수로 가진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인수 정리.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둘 다 0이 되니까 둘 다 같은 인수를 가진다 이거지. 그러면 인수분 해가지고 약분 던져버려라. 누가 분모가 0이 안 될 때까지 약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무한대 곱하기 0꼴도 통분 정리를 하거나 루트가 있을 때 뭐한다?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 루트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꼴이 나오느냐? 0분의 0꼴이 나오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쳐질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0분의 0꼴로 고쳐져요. 그러면 0분의 0꼴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1번. 2 대입했더니 분모도 0, 분자도 0이네. 그래서 인수분해 살짝 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이거는 그냥 살짝만 하면 돼요. 왜요? 쉬운 거니까. 합차 공식이죠. 난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x 플러스 2만 남으니까 x에 2를 대입해도 되죠. 왜? 분모는 1이니까. 그럼 2 대입하면 4하고 구해지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요. 분자 인수분해 됩니까? 분모에 3을 대입했더니 0입니다. 그럼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 x에 3을 대입해봐. 9 마이너스 24 플러스 15. 0 되네요. 그럼 x 마이너스 3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야. 확인 안 해봐도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5가 있으면 게임 끝이지. 개수만 맞춰서 인수분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이 방법 나중에 미정계수 구할 때 필요합니다. 약분하죠. 그리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하고 계산이 될 거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x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무한대?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차수 비교를 합니다. 차수 비교를 했더니 아이쿠야 똑같이 2차네. 그러면 개수 b가 바로 답이다.
최고차항의 계수비. 그래서 1이다. 아유 1이 아니죠. 2다 하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고 했죠. 소수령이면 나눠줘야 됩니다. 모든 풀이에 보면, 책에 있는 풀이를 보면 전부 다 나눠서 계산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x를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건 1, 얘는 x제곱분의 3. 그 다음 얘는 2, 얘는 x분의 1.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놈 0이고 이놈도 0이고 그러면 2가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무한대입니다. 그럼 여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근호가 있을 경우 유리화를 해야겠지. 자, 우리가 여기 극한에서부터 이제 분모뿐만 아니라 분자도 유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을 중학교 때부터 썼던 거야. 그냥 유리화가 아니라 분모의 유리화였어요. 그때는. 자, 분자도 유리화합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하죠? 루트 플러스 x를 곱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분모는 잘못 적었으면 죄송해요. 자, x제곱 플러스 x를 곱했겠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 둘이 날아갑니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x가 되네. 자, 그럼 이제 무한대, 여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됩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은 x입니다. x제곱이 있는데요? 가 아니고 얘는 루트 안에서 x제곱이니까 루트 밖에서는 x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 x로 나눠주면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얘가 0으로 가요. 그럼 남는 게 얼마냐? 1 플러스 1분의 1 해서 2분의 1인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다 그랬죠. 그럼 여기 최고차항이 x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앞에 얼마가 있는 것과 같다? 1이 개수 b. 너무 굵어. 잠깐만 다시요. 흰색. 버벅거리지 말자. 자, 여기에 1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얘도 여기 1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x, 얘도 x, 얘도 x. 분모 분자 1차로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얘보다 차수가 작으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갖고 와서 얘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 객관식일 때는 빨리 풀어야죠. 소수령일 때는 이걸 써야죠. 아시겠죠? 6번 함수 y나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극한들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0에서 우극한, 그 다음 1에서 좌극한입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봅시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 와서 마이너스 2에 거의 도착했을 때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써져 있다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실수하는 학생들 제법 많아요. y 값을 찾아야 돼. 0이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플러스 이번엔 0에서 우극한이죠. 자, 0은 여기 있는데 0에 한없이 오른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워져 봅시다. 그래프는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쌤 여기 뚫려 있는데 여기 값이 나오나요? 여기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y값은 마이너스 1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y값을 찾아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플러스 1에서 좌극한입니다. 1은 여기 있지. 1에서 좌극한이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여기 그래프를 따라간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0에 도착합니다.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1이네.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x를 0 마이너스 fx 했다. 그럼 얼마 될까요? 여기 가겠죠. 0에 가까워지니까 얼마? 1 하고 이런 거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찾아줄 수 있어야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든지 또는 곱의 극한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우리가
빠르게 눈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1보다 작을 때 식은 2차식,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차식 이렇게 생긴 fx에 대하여 x가 1에 가까워지는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1에서 지금 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우극한 좌극한 그 같은 값이 극한값이 되더라 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x는 1에서 좌우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극한부터 보겠습니다.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데 우극한 플러스겠죠. 이 fx와 이렇게 적으면 안되죠. 서술형이네. 이거 서술형입니다. 문제. 자,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fx 이놈의 값이 존재함으로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존재함으로 얘가 x를 1 마이너스 좌극한이죠. 이거 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다 빼도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쓸 거예요. 리미트 x를 1 플러스 자 1보다 크다죠. 여기에 있는 이 x는 1보다 큰 수입니다. 1보다 큰 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아래에 있는 1차식을 사용해야겠네. 자, 그 다음 우극한, 좌극한 fx는 위에 있는 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보다 작은 거니까 위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분모 0 안되는 이 다항식이니까 그냥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1 대입합시다. 2 플러스 a 1 대입합니다. 3 빼기 6 더하기 1 하고 계산되겠죠. 그럼 넘겨서 계산해보니까 a가 얼마나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4 하고 구해집니다. 아시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우리 서술형 문제니까 이런 말을 꼭 적어 주셔야 그래도 될 겁니다. 이런 말 없으면 감점하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8번 봅니다. 어느 도시의 지하철 요금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이용거리가 10km 이하이면 1250원이고 10km 초과 50km 이하면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50km 초과이면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자꾸 잡음이 들리네. 자, 이용거리가 xkm일 때 요금을 fx1이라고 하자. 이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지하철이 없어요. 근데 지하철이 있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께는 그림 색깔 죄송합니다. 반전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지금 fx 함수를 식으로 나타내거나 그래프로 나타내 봐야 되는데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0 정도까지는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82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말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범위로 풀어볼게요. 이용거리가 10km 이하. 자, 여기서 갈게요. 10km 이하, 여기가 10km입니다. 이하는 1250원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1km를 가든 2km를 가든 3으로 가든 4, 5, 6 전부 다 1250원입니다. 그런데 10km에서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그래프 그려지는군요. 여기 10 합시다. 그럼 여기가 1250원이에요. 근데 10km를 초과한 것부터 어디까지요? 5km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15 하면은 얘는 얼마요? 1230원이지.
1350원이죠. 그 다음에 또 5km 하면 20km죠. 여기는 1450원입니다. 어우, 막 올라갑니다. 진짜 이렇게 비쌉니까? 어, 그, 지하철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댓글로 진짜 이런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몰라요. 25km 1550원. 사실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가서 타게 됐을 때 그죠? 바보 될까봐. 자, 얼마 전에 대전 가서 지하철 타봤어요. 자, 30km, 5km마다. 그럼 여기는 얼마죠? 1650원 되겠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km 넘어가서 35까지 갑니다. 아, 이거 표시를 안 했구나. 이렇게 35. 그러면 1750원이죠. 그럼 여기 30 플러스 30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가 30이죠. 30보다 큰 거에서 30에 가까이 가면 극한값은 얼마가 됩니까? 1750원입니다. 얘는 1750원이다 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아, 완전 귀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2까지 가야 됩니다. 와. 자,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5까지 왔죠? 35가 1750원. 근데 50km까지는 계속 100원씩 올라가야 됩니다. 만들어 봅시다. 남는 게 시간이니까. 자, 40, 1850원. 그죠? 지하철은 아무리 빨리 가달라고 발을 동동 굴러도 빨리 안 가죠. 예, 저 타봐서 알아요. 45 하면 1950원. 오, 엄청 비싸네. 자, 여기 동그라미죠. 그 다음 해서 여기 얼마입니까? 50km 가면 2,050원입니다. 자, 50km 이하까지는 100원씩 올라갔어요. 50km를 초과하는 순간 8km 가죠. 8km. 8 더하면 58이네. 얘는 또 100원 올라갑니다. 2,150원. 이야,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 할게요. 이거 다, 내가 왜 이거 다 하고 있지? 아, 미쳤나 봅니다. 자, 2,150원. 다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여기 5까지 5씩 이렇게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던 김에 다 해봅시다. 어차피 했으니까. 시작한 거 끝을 봐야겠죠. 8을 더하면 66이죠. 여기는 2,250원입니다. 아, 근데 왠지 바보 같은 느낌 듭니다. 자, 또 8을 더합니다. 74죠? 2,350원이네. 자,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82. 아, 드디어 왔다. 자, 82. 2,450원인데 82에서 좌극한이죠. 그러면 82보다 작은 데서 82에 가까워지니까 얼마입니까? 2,450원이다. 근데 지하철을 딱 킬로미터만큼만 타고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도착해야 내리는 거니까. 음. 완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다 그렸어요, 우리가. 예. 이거 그냥 이렇게 간격 던져놓고요. 예. 여기 가격만 이렇게 딱딱딱 해놓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저처럼 풀면 바보입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 어, 별로 타보지도 못한 거 가지고 문제 풀려니까. 자,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져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극한이 전부 다 3이죠. 간편하게 풉니다. 잘 보세요. f는 3에서 뚫려 있는데 3에서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왜요?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은 곳에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극한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존재에 대한 것만 묻고 있어요. 하지만 gx는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에 도착하고 있어. 우극한은 2, 좌극한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그래프가 여기 동그라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래프가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불연속인 거지. 불연속. 그래서 불연속을 찾을 때는 동그라미만 찾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fx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gx는 극한값이 없죠.
그러면 3으로 했을 때 좌극한은 얘는 0이죠. 좌극한, 우극한 둘 다 0이죠. 근데 얘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2입니다. gx가. 그럼 좌극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우극한 했을 때는 0하고 2가 나오죠. 그럼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극한 값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했어요. 자, 얘는 0이고요. 얘는 얼마죠? 좌극한 3 마이너스 했을 때 좌극한이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0입니다. 얘는 우극한 해봅시다. 우극한 하면은 0이고 얘는 2죠. 그래서 곱하기 할 거나 곱하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 0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똑같네요. 네, 극한 값이 존재하죠. 눈으로 확인됩니다. 눈으로도 확인돼요. 이게 왜 되느냐? 잠깐만. 원래 극한값이라는 게 이게 극한값의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극한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각각의 극한값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분리할 수 있더라. 기억나시죠?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은 정상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디귿. 자, 뭐 너무 이렇게만 풀면 좀 그러니까 x가 우극한 3 플러스 하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좌극한이나 우극한만 계산할 때는 그래프가 극한값이 존재하거나 안 하건 좌극한, 우극한은 무한대로 발산이 아닌 경우에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리미트 gx 플러스 3 생략할게요. 3 플러스 생략합니다. 리미트 fx 그러면 3에서 우극한 f는 0이죠. g는 우극한 2죠. 그럼 얘는 0입니다. 자, 그 다음 리미트 x를 3 마이너스 하게 되면 좌극한입니다. 3에서 좌극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gx분의 리미트 fx가 될 텐데 자, g의 3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2죠. 그런데 f가 0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모두. 그래서 얘도 0입니다. 똑같네요. 그러면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죠. 자, 리을 봅니다. 리미트 x를 3 플러스 엄마야 죄송합니다. 리미트 죄송해요. 버튼을 잘못 눌려가지고 옆에 이전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보기 싫은 지하철. 자, 3 플러스 우극한합니다. fx 제곱이죠. gx 제곱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하면은 각각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극한의 성질대로 값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f는 우극한이 0이었죠 아까. 그 다음 g는 우극한이 2였어요.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가 나옵니다. 그럼 좌극한 한번 봅시다. 3 마이너스인데 과연 같은 값이 나올지. 글씨가 점점 날아갑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으면 됐지 뭐. 자, 0의 제곱 완전 지멋대로 가죠. fx는 3에서 좌극한 0이죠. 그러면 gx는 3에서 좌극한이 마이너스 2입니다. y값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 그럼 얘도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좌극한, 우극한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얘도 극한값은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따져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g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아마 지금 이런 거 그냥 눈으로도 대충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된 학생은 여기서 그냥 점프할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곳에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g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릅니다. 이럴 때 이 좌극한, 우극한을 다른 것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가 곱했을 때, 이 경우죠. 곱했을 때 이 경우 곱한 경우에 곱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바로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 곱해주시면 부호가 달라서 양쪽이 다른 값이 나오더라도 곱하면 0, 우극한도 곱하면 0, 좌극한도 곱하면 0.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골라주는 문제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와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고 플러스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잘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음 10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또 극한값 계산입니다. x를 마이너스 8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대입해서 세제곱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에서 분모 0입니다. 분자도 0이네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그 제곱근이 있어요. 물론 위에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해도 됩니다. 좀 고급진 방법이지. 그런데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제곱근을 유리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얘를 혼자서만 세제곱해야 근호가 벗겨지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날릴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만들려면 a 플러스 b에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얘를 하나 곱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세제곱에서 제곱근이 없어진다. 세제곱근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8이 이게 아니고 이거죠.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느냐 적어볼게요. 세제곱근 x 플러스 2에다가 얘의 제곱 그러면 세제곱근 x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죠. 2 세제곱근 x 그 다음 2의 제곱 4 이렇게 곱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x 플러스 8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세제곱근 x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근 x 플러스 4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걸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안 적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 세제곱하면 x고 2세제곱하면 8이니까 x 플러스 8 이렇게 다 약분이 됩니다. 같이. 그러면 얘만 남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을 대입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88, 64 양수입니다. 제곱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 세제곱근 마이너스 8 플러스 4 계산해 주시면 64의 세제곱근 4죠. 4의 세제곱이 64니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리고 또 플러스 4가 되네. 12하고 극한값이 구해집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럼 얘를 이놈의 얘 세제곱근의 세제곱이다. 그리고 2의 세제곱이다 해주시면 3의 x 세제곱근 플러스 2하고 4제곱근 x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근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얘랑 약분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산한 것과 결과는 같더라.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유리화 해야 되죠. 유리화 해야 됩니다. 자, 유리화 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x제곱 부호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제곱 1 날아가고 4x 4x 8x라고 바꿔 적을게요.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해요. 자, 8x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분모는 이제 루트 플러스 루트를 꼭 뱉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분자는 1차입니다. 분모는요? 얘도 1차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모건 분자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각각에서 차수가 제일 큰 거 이외에는 전부 다 0으로 갈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것들이기 때문에 다 지워버려도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는 x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다 지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x가 빠졌네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안 들리는구나 내가. 자, 1차, 1차, 1차죠. 그러면 1 플러스 1분의 8 해서 4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의 최고차항 루트 안에서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들은 분모에 x가 생겨서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도 x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8 됩니다. 그래서 개수만 가지고 와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봅니다. 3번은
뭡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그 다음 x에 0으로 보내면 1 빼기 1 해서 0.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이나 유리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줬을 때 하나의 분수로 만들었을 때 0분의 0꼴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돼요. 자, 통분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통분할게요. 통분하면 x-1분의 x가 되죠. 그러면 x 0이니까 0분의 0꼴 약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x에 0을 대입해도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이제 0을 대입합니다.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1. 간단하게 풀어지죠. 식을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4번.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극한인데 루트가 있다. 이건 그렇다 치고 얘를 통분해야 됩니다. 1로 보내면 이게 0이죠. 그 다음 여기 1로 보내면 0분의 3 하면 무한대입니다.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그 분수는 한없이 커질 테니까. 그죠?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결국. 그러면 통분해서 정리를 일단 해줍니다. x-1분의 여기가 x-1 생기고 더하기 3이니까 x 플러스 2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얘랑 합차공식 인수분해해서 얘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야. 유리화 안 해도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x 마이너스 여기다 적을까? x-1이라는 애가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약분하자는 거지. 그럼 남는 애가 얘겠네. 그럼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1이 남고 분자에는 x 플러스 2가 남죠? 그러면 1을 대입해도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대입합시다.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하면 2분의 3 하고 계산됩니다. 그러면 0분의 0꼴이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냐 0 곱하기 무한대냐 그죠? 무한대 곱하기 0이냐 0 곱하기 무한대냐 그겁니다. 그걸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부정형 모양에 따라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그 방법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은 두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극한에서 gx분의 fx가 알파 0이 아닙니다. 이때 분자에 있는 식이 극한이 0이면 분모에 있는 것도 0이 된다라는 걸 보이는 과정이다.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우리가 미정계수 문제 풀 때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0분의 0꼴 만들어서 문제 푸는 거죠. 미정계수. 뒤에 가면 문제 하나 있습니다. 봅시다. gx분의 fx를 알파라고 뒀습니다. 알파는 0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버렸죠.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리면 분모 분자 바뀐 거잖아, 결국. 그럼 분모 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도 뒤집었다는 얘기죠. 단순한 얘기네. 그래서 가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알파분의 1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가도 되거든. 그죠? 그러면 gx라는 거는 그지? fx 극한을 이쪽으로 곱하면 됩니까? 이쪽으로 곱하면 됩니까? 되나요? 곱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여기에 있는 식을 가지고 여기 fx가 여기서 지금 사라졌거든. 그러면서 여기 우변에 fx가 생기니까 이 fx 이쪽에도 곱했다 라고 생각할 건데, 만약에 그래 곱했다면 여기에 알파분의 1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알파분의 1이 들어가면 똑같은 알파분의 1인데 여기 가 하나라고 써놨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식을 변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gx라는 거는 fx에다가 fx분의 gx를 곱한 거다라고 본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적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분의 1이란 걸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러면 여기 이제 이 fx는 극한값이 0이었고
우리가 gx를 구할 거기 때문에 gx를 fx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항상 극한을 변형해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그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극한을 구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극한을 그 조건이 나타나도록 변형을 해서 값을 찾아내는 거야.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fx에다가 f분의 g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g랑 같으니까. 그런데 얘는 극한값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 알파분의 1로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분리합니다. fx 여기에 fx분의 gx. 얘는 같은데 나다 돼 있네. 아까 얘기했던 말이 안 맞죠? 미안합니다. 그럼 fx가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0 곱하기 알파분의 1 되니까 0이더라. 그럼 뭐냐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고 이 내용 자체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수꼴이죠. 분수꼴인데 그게 함수값이 극한값이 존재하죠.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 돼야 된다. 또는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그 0분의 0꼴 미정계수 문제, 미정계수를 찾아주는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하시오 그랬어요. 미정계수입니다. 미정계수. 그래서 이게 11번에서 했던 내용이 바로 2번 문제입니다. 11번에서 0분의 0꼴 만드는 그 빈칸 넣기 문제, 그걸 이용하는 게 2번입니다. 소수령처럼 한번 풀어보죠. 1번.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x-2 얘가 0이므로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극한의 분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얘도 0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2를 대입하면은 다항함수니까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0이더라.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로 일단 분리합니다. 2로 다 나눠버릴게요. 2로 나눠버리고 정리해 주시면 b는 이거 2 나누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과정을 왜 하느냐? 여기에 a, b가 그대로 있으면 이걸 계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면 0분의 0꼴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인수분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 줄여주는 거지. 미정계수를 하나 줄여줍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x를 2로 보내고 a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플러스 2 그 다음 분모에 x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분자를. 자, x-2인데 반드시 x-2라는 인수가 나타나야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ax 있어야 ax 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 상수항 2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가운데 거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약분하고 2를 대입합니다. 뭐 나오죠? 2a-2가 나옵니다. 요거 약분할 거니까. 근데 얘가 극한값이 얼마래요? 5래요. 그러면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넘기면 7이니까 2분의 7이죠. 그럼 여기 아까 원래는 이렇게 기억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안 해도 되겠죠. 뭐 기억에서 b는 얼마냐? 2분의 7을 여기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8하고 구해지게 된다.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죠. 극한값이 0이 아니고 라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분모의 미정계수가 있고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분자가 0이 될 때 잘 들어봐요. 분자가 0이 될 때 이 극한값이 0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아니어도 0입니다. 분자가 0이기 때문에 0이 아니고 분자 x 플러스 1 얘가 0이므로 분모도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
얘도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a 플러스 b는 0이다. 그럼 b를 a로 바꿔줄 수 있더라. 됐죠? 그럼 리미트 원래 주어져 있던 식을 인수분해해서 정리합니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x 플러스 1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1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 a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야겠죠.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얘가 극한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다. 따라서 a는 5다. 그럼 a가 5면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b는 4하고 ab가 구해지게 된다. 자,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굉장히 기본 문제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술형에도 내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놓습니다. 풀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3번 봅니다.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3x보다 크거나 같고 x세제곱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fx의 x는 1에서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죠. fx랑 gx가 있는데 이렇게 커요. 그랬을 때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뭐 특정한 x는 a에서 그러면 극한값도 크거나 또는 같을 수도 있더라. 여기에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극한을 했을 때는 등호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값이 있어요. 함수가 여기 a를 지나갈 거야. 그러면 fx가 작죠. 그럼 fx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 gx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gx가 여기 fx. 그럼 gx가 fx보다 무조건 큰 거 맞죠? 그런데 a에서 극한값을 보면은 같은 데 도착하니까 극한값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gx가 무조건 fx보다 이렇게 크다면 극한값은 당연히 크게 나올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fx가 gx 이렇게 순서가 크기가 대소 비교가 이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fx하고 리미트 gx가 둘 다 극한값이 a더라. a 하지 말고 알파라 할까요? 알파더라. 그러면 h의 극한도 h의 극한도 똑같이 알파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 극한을 합니다. 그러면 극한 fx 크거나 같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극한 hx, 그 다음에 리미트 gx 이렇게 해주면 크거나 같다가 생겼죠. 그런데 fx의 극한이랑 gx의 극한이 둘 다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런 수는 알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극한도 알파가 된다. 그럼 가운데 여기 껴있는 걸 가지고 각 변의 극한을 해줍니다. 리미트 x를 1로 3x, 그 다음 리미트 x를 1로 fx, 그 다음 리미트 x를 1로 x세제곱 플러스 2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극한값이 여기는 3 나올 거고 이쪽도 3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 이 극한값 fx의 극한값도 3이다 하고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일명 샌드위치 정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의 무한대 극한이 무한대 발산이네요. 양의 무한대. 그리고 fx 빼기 gx의 극한은 1이더라. 이때 여기 주어진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무한대 극한 똑같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를 변형해 줘야 됩니다. 또는 여기 조건으로 나와 있는 이것들을 변형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x가 분모에도 있고 여기 g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g가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fx-gx를 가지고 gx를 변형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fx-gx라는 이 식 자체도 어떤 하나의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hx라는 함수라고 두자 이거지. 그럼 이렇게 hx라는 함수로 뒀다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hx라는 극한이 이제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hx 모양이 나타나기만 하면 극한은 이제 우리가 1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느냐? gx는 fx hx죠.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이제 변형할 거예요. 자,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될 거냐? 주어진 식이 이제 gx의 fx-hx로 gx를 바꿔줍니다. 대입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fx분의 fx 플러스 g가 아니고 hx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보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fx분의 2fx가 되고 마이너스 hx가 되죠. 그러면 자, 이제 끝났어요 거의. 자, 이렇게 분리 가능하죠. 분수 분리해주면 2 마이너스 fx분의 hx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은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느냐? 여기 보면 fx의 무한대 극한은 결과가 뭡니까? 무한대죠. 그 다음 hx의 무한대 극한은 1이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1은 얼마입니까? 0으로 가더라.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더라. 얘가 무한대고 얘는 1 될 거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얼마? 2하고 계산된다는 거지. 여기 주어져 있는 걸 이용해서 여기 지금 f-g가 아니기 때문에 gx를 다른 걸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 물론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 조금 쉬운 형태의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뭐 중단원 마무리라든지 대단원 마무리라든지 이런 데 있는 문제들은 특히 중간 이후, 그죠? 중간 이후에 있는 문제도 3분의 2 후반에 있는 문제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15번 다음 함수 fx가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하니까 2가 나왔고요. 그 다음 0으로 보내는 극한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이럴 때 f2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는데 f2라는 것은 지금 여기 극한에서 f2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fx 식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식을 찾아서 2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무한대 극한하고 어떤 0이 되는 0분의 0꼴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 주어졌을 때 함수 식을 찾는 문제, 이 문제도 기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정계수 a, b 찾는 문제처럼 a, b 처리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여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그게 0이 아닌 것에 수렴하게 되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조건을 우리가 기역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기역 조건에서 기역에서 fx-2x 세제곱 그죠? 이것이 2차가 돼야 됩니다. 2차식. 왜냐하면 분모의 2차식이니까. 차수가 같아야 0이 아닌 것에 수렴할 수 있죠. 계수 B해서. 그런데 분모의 x 제곱이잖아요. 그럼 위에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2x 제곱이 만들어져야 되지. 최고차항이 2x 제곱이 돼야 최고차항 계수 B해서 2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fx는
2x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2차식이 되려면 여기 3차잖아요. 얘가 뒤에 있는 애가. 그러면 fx에도 이 3차랑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빼가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 1차하고 상수가 남는데 그 부분은 모르니까 이렇게 미정계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말이 또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놈은 2차식이고 맞죠? 2차식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차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의 계수가 2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뒤에 빼기 2x 세제곱이 있으니까 fx는 3차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에서 fx 식을 찾았어요. 그러면 니은에 와가지고 니은에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에서 x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ax 플러스 b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0이 아닌 값에 수렴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x를 0으로 x 해서 0이므로 리미트 분자의 극한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x에 0을 쫙 대입하면 b가 0이 돼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니은식을 그대로 이제 계산할 겁니다. 리미트 x를 0으로 자 x분의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가 이제 된 거야. b가 0이니까. 그럼 얘는 약분해 주시면 x가 바로 날아가죠.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0을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3 하고 나오지. 따라서 fx 식을 이제 정상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3x. b는 0이니까 3죠. 그럼 이제 f2를 계산하면 되겠죠. 2 대입하면은 16, 8 마이너스 6 해서 18하고 값이 구해진다. 자, 이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무한대극한은 최고차항이 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A, B 미정계수 처리하세요. 그 다음 0분의 0꼴 극한에서 우리 앞에서 몇 번이었습니까? 앞에서 푸는 거 하나 있었죠. 그거 이용해서 12번이었죠. 12번에서 A, B 찾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16번 fx,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만족할 때 이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게 부등식 대소비교입니다. 극한의 대소비교지. 극한의 성질에서 대소비교. 여기에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극한을 하게 되면 등호가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극한의 식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한대극한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fx 세제곱이죠. 그러면 각 변을 세제곱 해줍니다. 5x 플러스 3도 세제곱 해주고 그 다음 fx도 세제곱 해주고 5x 플러스 6도 세제곱 해줍니다. 됐죠? 그런 다음 5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5x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fx의 세제곱 맞죠? 그 다음 여기는 5x 플러스 3의 세제곱하고 5x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똑같습니다. 5x 플러스 6의 세제곱. 쓸 게 많으니까 말할 것도 많네요. 좀 조용히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식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는 양수죠. 그래서 5x 세제곱 플러스 1이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 부등식에서 우리가
양변에 각 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양수냐 음수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이라면 이런 얘기 안 들어가면 감점 요인입니다. 이것도. 자,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 변에 우리가 극한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이 극한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죠. 왼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 봅시다. 5x 세제곱 플러스 1 5x 플러스 3의 세제곱이다.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얘만 계산합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자 3차 3차죠. 5x 세제곱 플러스 1. 그럼 최고차항이 5를 세제곱하면 125입니다. 그리고 x 세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뒤에 차수가 작은 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같으면 개수 b만 하면 되니까 5분의 125는 25가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저 식도 극한을 한번 해봅시다. 5x 세제곱분의 1하고 5x 플러스 6의 세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한 것과 똑같이 125의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나옵니다. 물론 이항 정리를 하신 분들은 이항 정리 이용해서 전개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일로 갑니다. 극한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식 5x 세제곱 플러스 1의 fx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무한대 극한을 하게 되면 극한이 들어가면 등호가 생긴다 그랬죠.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극한하면 극한값이 25가 나오고 오른쪽도 25가 나오죠.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극한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 거다. 25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25라는 값밖에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뭐 일명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마지막 문제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a, a-a분의 1인 원 C가 있다. 원점 O와 원 C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D라 할 때 A분의 D의 극한, 무한대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A는 1보다 크다 그랬네요. A가 1보다 커야 얘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C 중심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점 O하고 원 C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원 C 사이의 거리다 원점하고 그 얘기는 원 위에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원 위에 있는 점. 그럼 원 위에 있는 점하고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에서 중심을 쭉 연결했을 때 좀 삐딱하네요.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점이 바로 중심의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원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하나 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 안 나와 있죠?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반지름을 뺄 수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접하는 곳까지. 그죠? 여기 접하는 것까지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시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 위에다 하나 적어 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x1, y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x의 개수와 y의 개수로 피타고라스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식에다가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ax1, by1 플러스 c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면 돼요.
근데 반드시 주의할 점은 이 직선이 일반형 는형꼴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x-y는 0이죠. 맞죠? 그리고 a, a-a분의 1이 중심이지. 그럼 반지름 만듭니다. 반지름. 자, 반지름 r이라고 할까요? 반지름은 자, 루트 x의 개수, y의 개수 피타고라스니까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a 빼기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절대값. 그러면 루트 2분의 a분의 1이죠. 그러면 2a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그지? 뭐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거 유리화 하나 안 하나 나중에 또 약분하고 이러려면 귀찮으니까 루트 2a분의 1 그대로 두셔도 돼요. 아무도 틀렸다고 얘기 안 합니다. 마지막 결과에서만 유리화 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이제 최소값 D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중심이 아니고 원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죠.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빼기 반지름을 해라. 그럼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야. 그럼 D는 원점에서 거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죠. 0,0에서 거리니까.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반지름 루트 2a분의 1을 뺀 거지. 얘가 바로 원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d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극한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분모에 a 들어가고 분자에 d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a분의 1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여기는 지금 루트가 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또 얘는 0이구나.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이 a를 여기 안으로 다 처리할 수 있지.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을 안으로 다 넣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자 봅시다. 이거 전개를 해야 되나? 전개를 해놓을까요? 전개를 먼저 하고 합시다. 자, 리미트 a를 무한대로 안으로 다 집어넣으려면 전개를 해놓는 게 편하겠네.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2a제곱이지. 맞죠? 2a제곱. 그 다음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 다음 이거 a분의 1 하면 a제곱분의 1이 나오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a분의 1. 분모에 있는 a를 안으로 다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2a 제곱분의 1일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 이 a가 여기 분모 a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a 제곱이죠. a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플러스 a 4제곱분의 1 여기는 2가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식을 정리했어요. 식 정리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a분의 1을 앞에다 a분의 1 곱하기로 생각해서 안으로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그러면 결과는 루트 2하고 극한값이 계산된다. 우리가 도형으로 되어 있는 이 극한의 활용 문제는 좌표를 가지고 1학년 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잘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